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던 날 국회에 등장했던 상복이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국회에 입장을 했고요.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오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국회에서 침묵 시위를 펼쳤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엔 불참했는데요. 한 해 쓸 예산을 위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딱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참을 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요. 난장판 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불참 이유를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정치권이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위해 다른 생각으로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 그리고 정치 한판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들여 조성을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주요 시설 중에 하나인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죠. 이 건축 허가를 지난달 말 취소를 했습니다. 예. 미래에셋 측은 이에 앞서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신청을 했었고요. 사측은 2022년 6월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6만 5천 제곱미터의 27층 12개 동 1,121개실 규모의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예.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면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2024년이죠. 지난해 연장을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아예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의 이런 자금 조달이나 분양이 불투명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레지던스 당초 건립 추진 초기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취소가 되면은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좀 차질이 없습니까? 네, 미래에셋이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자 여수 상공회의소랄지 또 여수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분양 수익을 노린 투자다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 당시 관광업계는 이런 반대 목소리를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맞서기도 했었거든요. 문제는 이번 경도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건립 포기로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도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레지던스 부지를 빈 땅으로 다 그냥 두지 않으려면 사측에서 대체 개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미래에셋이 주도하는 YK 디벨로프먼트는 경도 65만 평 부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9년 완공 목표로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업시설 등을 갖춘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내용 중에 철강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양과 포항 등 철강 도시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철강 도시들이 뭉쳤습니다. 광양, 포항, 당진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국가기관산업사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이들 세 도시는 지역 경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철강 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예. 미국의 50% 고율 철강 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를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제조 강국의 근간으로 세 도시는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 도시다. 그러면서 철강 고율 관세 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철강 도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항들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 내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 요청,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광양 당진 지역의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또 고용 악화 우려에 따른 광양 포항 당진 지역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조기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음. 여수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밖에도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스틸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과 협의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고요. 이 밖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차 배출권 허용 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철강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율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지원책이 K스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렇게 입을 모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율이 50%로 상향이 되고 한미 협상 대상에 철강이 제외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어떤 네,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 사건 당시 불법 체포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A씨는 여순 사건에 연루돼서 1948년 1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당시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 연행이 됐고요.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그동안 고통을 계속 겪어왔었는데요. 예. 희생자의 조카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이 됐습니다. 왜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사망 당시 A씨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건 당연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데요.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여순 사건 관련 재심 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재심 청구권자의 자격을 이유로 기각된 이 사례를 발굴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을 한 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또 지난 4월 시행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청구도 이번이 처음으로 이뤄진 거고요. 예. 순천지청은 여순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고 고등군법회의 명령서를 통해 여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이 아닌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순천지청은 여순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인데 이번 특별 재심 직권 청구는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변자인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들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 질문러 김진호 아나운서의 휴가 관계로 박성원 아나운서가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퓨. 네, 안녕하세요. 이런 코너가 있었군요. 좀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몰랐습니다. 옆 예. 채널에 하신다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열린 에이펙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중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과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 관세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요 품목의 관세를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자,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거 다 현금으로 주냐 마냐 이 부분. 이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기술 협력이나 장기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게 한꺼번에 부담이 몰리지 않게 현금 중 매년 최대 200억 달러까지만 투자를 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도 이번 협상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된 거죠? 긍정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들이 수출 기업들이 겪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일본이나 EU가 이미 맺은 협정과 또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까지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체로 최선의 결과였다라는 반응이 좀 우세했지만 발표 시점이나 세부 조항이 아직 명문화가 안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없는 백지 외교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여전히 일부에서는 미국 측 요구가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우리 부담이 좀 남았다,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이 뭔지 네. 또 승인받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나 전기 방식 잠수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공기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수중 작전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핵 추진 잠수함, 즉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은 핵 연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래 잠수를 할 수 있고요. 소음이 적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작전이 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중국이나 북한 등이 해양 및 잠수함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에 대응을 해서 잠수함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전략적 필요가 커진 바 있습니다. 이게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핵 추진이라는 말 자체가 핵 기술이 투입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제 원자력 기구 및 핵 확산 체제 아래에서 마음대로 만들지 못했고, 미국과 핵 에너지 협정 등에서도 핵연료 재처리 또 군사적 이용 등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좀 필요로 했습니다. 즉, 미국이 기술 연료 이용 등 핵과 관련된 중요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넘어서거나 새롭게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수였던 거죠. 이번 승인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 네, 이번 승인의 의미,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설계와 건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핵 연료 관리나 또 중국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주변국 반응을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였나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국정안정법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맞아요. 법안인데 예. 대통령실과 논의 끝에 이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뜻부터 좀 보자면요. 쉽게 말해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땐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중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이라 불렀고 여당에서는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다 해서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면서 찬반 대립이 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이달 중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지만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추진하지 않겠다라면서 돌연 철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아예 앞으로도 법안 처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율이 된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민생에 좀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고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상정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논의 결과 국정 운영의 안정과 또 외교 일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행보와 관세 협상 성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당 내부 논의를 통해서 신중히 내린 판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이 특정인을 위한 법, 위인설법 논란이 좀 커지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안정법이다라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프레임을 다르게 가져가 보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이 좀 예상보다 너무 컸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과정들이 대통령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걸로 좀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정치 한번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아나운서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 의원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작년 5월 말에 국회의원 마치고 나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내 가지고 여순 사건 소송에만 거의 매달려 왔거든요. 지금 라디오 전망대를 포함해서 가끔 방송하는 거, 그다음에 순천대 강의 나가는 것만 했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정치인으로서 의식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4, 5개월을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동용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우려가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고 상가를 돌면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좀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지역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러셨군요.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오늘 이제 오전에도 국회에 계셨을 텐데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예, 국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오전에? 일단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선택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참 이렇게 양극화되고 예. 서로 갈등이 격화된 국회의 상황을 굉장히 또 시각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시정연설 정도는 국민의힘도 함께 들어와서 뭐 야유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좀 허전한 상황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예산안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간의 삿바 싸움이 정말 크게 예상이 됩니다. 천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번에 첨예하게 다룰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슈퍼 예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1%나 증가한 예. 728조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제 500조 시대로 가다가 600조 시대로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뭐 거의 100조 가까이 100조까지는 아니죠. 한 6, 70조 이상 예, 예. 증액된 700조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물론 AI 시대나 미래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과도하게 어떤 선심성, 일회성 현금 지출, 재정 지출이 많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이 저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결위에서 아마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을 해서 어쨌든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에 뚜껑을 덮어둔 상황인데 계속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도 시중에 풀린 돈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8.1%나 늘려서 720조 원대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또 자산 가치를 더 빠르게 상승시켜서 우리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진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 지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도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와 자산 가격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위기의 징후들은 없을지 저희 지금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산 관련된 얘기 700조 넘는 슈퍼 예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리고 방금 천 대표님이 하시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예. 확장 재정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고 그 예산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봤을 때 국가가 주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국가들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비 R&D 예산도 한 19% 증액이 돼서 이게 35% 정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불가피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이제 저는 뭐 천하람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우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우려라고 보고 또 많이 지금 이 예산의 기조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같이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저는 이번 정부의 이 예산 기조, 이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찬성. 다만 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좀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올해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넘길 가능성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어쨌든 여당이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걸 보면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얘기도 하고 뭐 저희 개혁신당과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하겠지만 시한을 넘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 일방 통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최근에는 일방 통과하는 범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안 일방 통과하더라도 비판은 받겠지만 뭐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의 성향을 보더라도 뭐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 있겠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결국은 뭐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면 민주당이 그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아마 판결 선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이제 판결 선고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내란과의 단절을 시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는 당의 운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의 운명이요. 예. 예, 국민의힘의 예. 운명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우는 모습들을 축적에 들어가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당의 방향들을 정하는 그런 기조로 삼으려고 할 텐데요. 예. 덕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계속 좀 합리적인 토론, 이성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예. 계속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하는 행태로, 논쟁의 행태로, 정쟁의 행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숫자를 가지고 예. 좀 강행 처리를 해서라도 법정 기한 안에 좀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에이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네,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뭐 이번 회담이 아주 잘 된 회담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뭐 평가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은 확실하고 예. 또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엄청난 관세 25%를 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 어쨌든 노딜로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협상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탈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 없이 잘 진행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무탈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의 결과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도 어쨌든 최종 합의문이나 아니면 이제 결과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일단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뭐 나름대로 또 수고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최선에 가까운 결과다라는 입장을 내신 거겠죠? 네, 저희가 일정 부분 또 좋게 평가할 부분은 가능하면 좋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또 추가적인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좀 어떻게 쭉 지켜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긍정평가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언론의 보도 태도도 그렇고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 평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굉장히 대단히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행사 자체를 아주 깔끔하고 잘 마무리를 했고 그 와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문제 또 한중 간의 그 회담의 문제 한일 회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거는 뭐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그 소폭이었어요. 어떤 이게 부분에서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이 저는 예. 이거보다는 더 폭이 더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 소폭 상승에 머무른 건 결국 또 이제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그 치열한 정쟁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을 좀 막았던 요소들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에서 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놀라웠던 게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전격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주변국 정상들의 반응에 관심이 좀 모였는데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결단을 일정 부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 미국의 핵 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또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또 미국 정상과 그런 부분을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체계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조금 더 미국 위주의 어떤 국제 안보 질서에 좀 강하게 편입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핵 잠수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이런 전략 자산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더 크게 기대받을 것인가? 특히 중국의 대망 침공 시에 우리의 역할이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 안보 당국이 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핵잠수함 도입의 현실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핵 연료를 언급을 했는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 차이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를 저희에게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핵 잠수함 건조나 도입을 쭉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건조를 해라. 다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핵 연료에 대한 승인권과 통제권은 우리가 갖겠다라는 게 미국 쪽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면은 예. 우리는 매번 단계마다 그리고 실제 핵 잠수함을 운용하면서도 계속해서 미국 당국의 핵 연료에 대한 어떤 통제권 내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국이 지금 시원하게 풀어주려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는 건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설비 투자를 추가로 더 하고 이렇게 되면 어쩌면은 우리가 미국의 의도에 맞는 대미 투자는 더 늘려야 되고 실제 핵잠수함의 건조와 도입은 훨씬 더 지연되게 되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과 보다 좀 면밀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게 핵 추진 잠수함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미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 계속 중국은 더 좀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도중에 이 사안을 설명하면서 방어를 위한 조치였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했더니 시진핑 주석도 유의한다, 이해한다라는 답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예, 이제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금 그 군사 전략적인 이런 문제들은 참 한쪽과의 협력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불편하고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할 문제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들도 많겠습니다만 크게 좀 전략적 관점에서 이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좀 더 유연한 대응과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중형 선고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 어제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 이유랑 배경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일단 이제 뭐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합의를 했다고 했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이 3개의 재판부가 각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론상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다시
이걸 뒤집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판중지법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앞으로도 좀 이런 문제들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에서 하는 뭐 몇 가지 것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이번 사건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당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친밀하게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까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 추진 중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자책골을 넣은 거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 뭐 관세협상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괜찮게 가지 않았냐 해서 여론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대장동 판결이 나왔고 대장동에 관여된 일당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고로 잘된 사업이었다라고 했던 대장동 사업이 비리로 얼룩져 있고 결국 그때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러면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지하게 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도둑이 재발절인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당에서 지금 대장동 판결 내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를 더 키우냐. 차라리 외교 성과를 더 부각시켜야 될 타이밍에 이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핑계로 사실은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면서 개딸들의 지지를 본인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해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중단하라라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의 명확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인데 대통령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접어놓은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접어놓은 걸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뭐 법원에서 재판부 인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속행을 하려고 한다 재판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 즉각적으로 다시 재판중지법 카드를 만지작거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전격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결정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잠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챙겨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전남의 국립의대가 신설되려면 의사 정원이 늘어야 돼요. 의대 정원이. 근데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 과도한 정책 추진이 결국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나서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당연히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논의가 되려면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전국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전남의 국립의대 그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거의 유일한 그 목적으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지금 수면 아래 내려앉아 있고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약속했던 두 대학의 통합 문제는 또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이런 좀 딜레마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인구 소멸 시대 특히 그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에 그 대학들을 좀 통폐합하는 건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통폐합이 국립대부터 통폐합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포대와 순천대 이 통합 논의도 이 의대 신설 문제와 연동해서 좀 천천히 추진해야 하고요. 어설프게 이게 너무 빨리 추진을 했다가 의대는 가져오지 못하고 지역의 대학만 통합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 이 문제를 좀 잘 좀 고려하셔서 일 추진을 좀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은 지역의 이 국립의대 신설 이슈 어떻게 챙겨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 의원님 말씀이 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쉽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에서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고 또 준비 과정들은 이어지겠지만 당장 정부에서 의대 신설,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해양수산청 외청을 여수시에 신설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해수부를 겨냥해서 수산행정이 한 지역에 몰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가 하면 주철현 의원은 수협중앙회를 여수에 둬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이 좀 퍼져 있달까요? 다르달까요? 이게 모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지금 여수의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해양수산청 외청이나 지금 수협중앙회 문제를 여수가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촉구 결의를 하고 이럴 만큼 여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두 개가 물론 이거 하면서 그것도 못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제 이러저러한 그 청들을 가져오면 지역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 도움이 되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을 정부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만한 기관인지 또 그 기관은 우리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지 거의 직원들이 내려온다고 할 만큼 우리 지역에 그 좀 인프라는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거저거 알아보고 이거 괜찮다더라야 그래갖고 촉구하고 또 이거 괜찮다더라야 촉구하고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님, 이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이런 주장들이 좀 산발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산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약간 선거용이겠거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주장들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에서 잘 짜서 정말 제대로 한 목소리를 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도 이거 선거 앞두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마당에 막 산발적으로 이 주장 저 주장 나오고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 보기에도 조금 약간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잘 다듬어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 소식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오후 5시경 여수 시전동 롯데케미칼 사택 앞 삼거리 생태터널 부근에서 하수도관 누수로 도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교통 장애가 좀 발생을 했으니까요. 해당 구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